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오연주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 오늘 불암국어 중간고사 분석 설명회 할 텐데 혹시 1학년 어머니? 1학년? 계시나요? 지금 그럼 두 분 다 1학년 어머님이신 거죠? 제가 자료를 2학년 위주로 준비하기는 했는데 중간중간에 1학년 내용도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라서 PPT 자료 주신 거에 옆에다가 적으면서 들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모의고사보다 내신을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어요. 그건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더 복잡하고 세밀한 내용을 문제로 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서 하는 건 시험 범위를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고2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고1 기준으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2026년 고1 3월 모의고사 듣기 1번에서 17번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해당하는 본인들이 봤던 모의고사의 듣기가 총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듣기 대화문은 듣기 6문제로만 출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 수특라이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고2 범위고요. 아시다시피 파워업 독해가 들어가요. 근데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바뀌지 않는 사실은요. 모의고사 유형의 질문이 총 18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파워업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유형 대비 독해집이고 마찬가지로 18개 질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능률 5선형, 공통영어 1로 1, 2과 이렇게 본문만 들어갔어요. 고1은. 자, 그럼 보시면 생각보다 범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이게 중학교에서 보통 교과서만 1, 2과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모의고사 지문이 항상 들어가요. 그리고 18지문이 들어가는 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듣기가 작년에는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어요. 뭐 변형을 한다던가 되게 까다로운 선지를 내신다던가 했는데 요번에는 듣기도 변형이 없게 나왔어요. 고1도 고2도 마찬가지라서 사실 생각보다 범위가 많은 편은 아니다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문항별 세부 분석인데요. 요거 고2 거기는 한데 고1이랑 출제 경향이 굉장히 유사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번부터 6번까지는 동일하게 듣기로 나왔는데 난이도가 전부 하로 구성된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건 2개 골라봐 라는 영어 선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조금 난이도가 있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했고요. 고1에서는요. 4개 문제는 우리말 선지였어요. 사실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우리말 선지가 4개 나왔었고 고1 문제에서는 2개만 영어 선지로 나왔어서 선생님께서 아마 이걸로 변별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좀 헷갈리는 문제를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냥 이거 아는 내용이니까 대충 봐야지 라고 하면 이거 2개 헷갈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내셨고 그리고 듣기 대화문을 중간에서 뚝 끊으셨어요. 그렇다는 건 상위권 학생들이 문제를 안 듣고 사실 듣기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나 끊긴 부분을 못 들었네? 라고 해버리면 못 푸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1등급을 맞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남들이 다 맞는 걸 맞추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듣기 6문항을 꼼꼼히 듣고 푸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시작할 때. 여기서 헷갈려버리면 뒤에가 말리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독해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고2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교과서 변형이 엄청 많이 됐었어요. 요거는 고1 학생들도 다음 시험에서 적용될 수 있으니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제는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나 이거 아나? 싶을 정도로 내용을 많이 바꾸신 건 아예 세부 내용을 추가하셨어요. 새로운 내용을. 학생들이 모르는 세부 내용을 추가하셔서 그 전체를 변형하여 출제하셨더라고요. 사실 고1에서는 이 정도의 변형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충분히 언제든 선생님께서 교과서는 이만큼 변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유념하고 시험 대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주제가 바뀌지 않았다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어법 문제 10번 문제, 어법 문제 보시면요. 7개 선지 중 올바른 것의 개수를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선지가 전부 문장 밑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법하면 학생들 뭘 생각하냐면 단어 하나의 밑줄 쳐서 이 단어 맞아?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장 전체에 밑줄 쳐놓고 혹시 틀린 부분 있나 너가 한번 찾아봐 라고 출제가 된 건데요. 답이 0개였어요. 학생들은 이걸 다 알아도 0개?
하고 체크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난이도라서 사실은 요거 최상까지도 갈 수 있는 어법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고1 학생들 마찬가지로 불안보는 대대로 어법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요번에도 각각 1, 2학년 공통되게 6문항씩 출제가 됐고 난이도를 높여주는 어려운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나오는 어법만 나와요.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수특라이트 이게 고1의 경우에는 파워업 독해였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는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11번에 문장 빼기에서 빼야 될 문장 추가, 이건 당연한 거죠. 왜 없는 문장을 넣어야 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출제를 하셨고, 순서 배열할 때 너무 드러나는 단서 제외하고 세부 내용 추가하시고, 근데 글의 구조나 주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만약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영어 문장을 읽어낼 수 있다면요. 결국 변형이 된다. 영어 선지가 출제된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다. 라고 했을 때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처음 보는 영어 문장을 빠르게 읽어내는 힘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집중해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형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고1도 아예 변형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어휘에서 14번 문제 보시면 영영풀이 9개 중 옳지 않은 것의 개수로 나와 있죠. 불항고 어법 다음으로 어렵게 내는 문항입니다. 어휘 영영풀이에요. 특히 옆에다가 별표 빡빡 치고 적어주시면 좋겠는데 다의어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다는 건 학생들이 단어의 정확한 쓰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글 내에서. 그럼 결국 이건 주제와 직결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어를 중심으로 한 정확한 영영풀이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영어 문장을 제대로 읽어내고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이미 주제는 파악하고 있었어야 돼요. 자, 다음 조금 빠르게 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과서가 굉장히 크게 변형했어요. 아예 글의 유형 자체를 바꿔버린 변형을 하셨었고, 근데 보시면 되게 독특한 게 주제는 항상 똑같아요. 그럼 학생들이 내신을 대비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건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 이미 글의 주제를 알고 들어가는 것. 저는 학생들한테 첫 단어만 봐. 그래도 주제랑 글의 구조가 떠올라야 돼.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야 어디가 변형됐는지 알아보는 눈이 생겨요. 그러면 문제를 푸는 시간이 빨라지는데 이번에 고1 같은 경우 30문항 출제됐고요. 고2 같은 경우 32문항 출제됐어요. 근데 특히 6문항이었죠? 특히 6문항 집중해서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학생들은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금 다지선다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번호가 거의 A부터 L, 뭐 A부터 J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짜 9개까지 가는 선지를 읽어내고 옳은 것 몇 개를 골라봐 이걸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결국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보자마자 아 이거였지? 이런 흐름이었지? 추가된 거 이거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문제는 너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뒤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소틀라이트 문제들 나왔고요. 내용 일치불일치, 어휘, 어법, 제목, 주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는데 다지선다 굉장히 많고 지금 30번 문제 한번 봐주시겠어요? 30번? 서술형이 없는 학교에서 서술형을 출제하는 방법입니다. 단어를 주고 어순 배열을 한 후에 5번째 올 단어 골라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장, 어순 배열을 해야지만 답을 고를 수 있겠죠. 요거는 서술형 없는 학교에서 나 좀 서술형 이거 냈으면 좋겠는데 하면 선생님들이 꼭 내시는 문제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총평은 어떠한가? 자, 일단 총평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예 새로운 지문을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고2의 경우고 고1의 경우는 이 정도 수준의 변형은 없었어요. 대신에 고난도 어법, 고난도 어휘의 변형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 넘어갈게요. 세부 내용 추가 아까 말씀드려서. 자, 그리고 소틀라이트 이렇게 파워업 유형 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문장을 거의 그대로 써요. 대신에 다른 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똑같은 문장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학생들은 어휘를 모르고 문장 구조를 몰라버리면 근데 이거 쌤 제가 못 봤던 문장이에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봤던 문장, 똑같은
똑같은 내용을 그냥 다른 말로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변형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에는 주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변형만 들어가도, 낮은 수준의 변형만 들어가도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보통. 자, 그래서 총평 같은 경우는 교과서 변형 및 다량의 선지로 학생들이 변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다량의 선지 밑줄을 조금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골라라, 모두 골라라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량의 선지인데 심지어 모두 골라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헷갈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뭐가 변형됐지, 어떤 선지들이 새로 출제됐지를 빠르게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다의어와 마찬가지로 유의어, 반의어, 그리고 문맥 내에서 어휘 파악의 중요성이라고 적혀 있죠. 일단 어휘 고난도 변형이라 하면 다 이거예요. 유의어, 반의어. 다. 어휘가 고난도로 변형됐다? 유의어, 반의어 말고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문맥 내에서의 어휘 파악 같은 경우는 다의어에 해당하겠죠. 한 단어를 내가 알고 있음에도, 예를 들면 콘크리트를 애들이 모르지 않잖아요. 다 뭐라? 콘크리트로 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얘가 그래서 구체적인 으로 쓰였어요. 그걸 영영풀이로 내시면 애들은 콘크리트로 된이 없으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어법 및 수거 숙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보여요. 아, 쌤이 이 어법 내시겠구나. 쌤이 이 수거 내시겠구나가 보여요. 실제로 제가 수업 시간에 찝어준 것들 어떻게 나왔는지 뒤에 보여드릴 거고요. 어법 같은 경우는 아예 적어드렸어요. 수동능동 구분이나 관계사를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옆에 하나 더 적어주시면 동사의 주의, 동사의 주의. 사실 모든 어법의 출발은 동사거든요. 그래서 동사 맞아? 너 이거 동사인 거 알아? 너 이거 동사 아닌 거 알아? 그럼 어떤 동사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건 학생들 중학교 때 혹시 문법책 보신 적 있나요? 문법책? 한 16강, 18강까지 있는 엄청 두꺼운 문법책을 봤잖아요. 근데 그건 다 뭘 위한 거냐면 다 요걸 위한 거예요. 빠르게 영어 문장을 읽어내라 에 관한 거였고요. 사실 진짜 어법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요런 것들이 다예요. 빈출 어법이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하면서 모든 문장들에서 그런 빈출 어법들을 따로 떼서 학생들에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당연히 어법어휘 연습도 유의어, 반의어 포함해서 수업 시간에 같이 나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어떻게 진행하냐면 제가 직접 제작한 불합고를 위한 내신 대비 문제를 같이 나가고 있고요. 일단 수업을 들었으면 전 글의 내용은 다신 볼 필요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업을 들었으면 너 그걸로 시작한 지금 뭐였어? 했을 때 딱 쌤 이거였지 않아요? 할 수 있을 정도의 숙지가 될 수 있게 저는 수업을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단 내용, 결국 문단의 구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주제, 제목, 요지, 주장에 대입한 문제나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문장 빼기 등의 모든 모의고사 유형 문제를 바로바로 적용해서 풀 수 있도록 연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수업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장을 읽어내기 위한 문법과 실제 출제되는 문법이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거 두 개 나눠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서 실제 수업을 나갈 때는 진짜 나오는 빈출되는 어법 문제들만 하고요. 독해를 진행하는 와중에 문장을 읽어내는 데 필요한 문법은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수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단 학생들이 모의고사 지문을 읽어낼 수 있어야 교과서 문제도 풀 수 있거든요. 지금 혹시 학생들 시험지 보셨나요? 시험지 확인하셨나요? 못 보셨군요. 보시면 모의고사 유형으로 대부분 출제가 돼요. 엄청 선지 많은 이런 걸 제외하면 다 모의고사 유형 문제거든요. 결국 학생들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이 유형별 접근법까지 수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유의어, 반의어, 다의어, 중요, 수거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학생들한테 그냥 100개 단어 던져주고 야 외워? 시간 줄게? 하면 한 10시간 데리고 있으면 애들 하거든요. 근데 영어에 10시간을 쏟을 수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저는 단어의 뿌리가 되는 것에 집중해서 학생들의 암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업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형이 안 된다고 해서, 변형이 거의 없다고 해서 고등학교 시험 내용을 외울 수는 없어요. 본문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결국 문단을 구조화하고 문장을 바로바로 읽어낼 수 있으면 암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던 몇 가지를 좀 사실 추려온 건데, 사실 어법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말해준 게 그대로 나온 경우가 많아서 어법은 거의 제외를 했고, 지금 수거 보시면 제가 이거 구분하는 거, 얘들아 너는 이거 쉽지? 중학교 때 다 배웠지? 근데 문제에서 보면 헷갈릴걸? 이라고 했던 부분, keep A from ing, keep ing 나왔었고요. 그리고 spend 시간도는 ing도 학생들이 너무 쉬워서 그냥 넘어가는데, 너는 이거 on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근데 on 위치 잘 봐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대로 나왔고요. 수거는 이런 식으로 눈에 보여요. 아 이거 내실 것 같아 한 게 나옵니다. 보통 불항보는.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요. 제가 이거 애들한테 되게 중요하게 말해줬던 건데, 그 2번 체크되어 있는 문장 뒤에 보시면 does만 덩그러니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얘들아 이 does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뭔 줄 알아? 그 앞에 doesn't matter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거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이 구조에서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제가 그냥 얘들아 신이 내렸다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라 구조를 봤어 그랬더니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정말 그대로 내셨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공부 잘하는 친구거든요. 이걸 틀려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굉장히 혼을 냈던 문제입니다. 다음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thus and they flock together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는 조동사 두예요. 그냥 바다의 두가 아닌데 저는 조동사 두가 나오면 꼭꼭 체크를 해주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법 문제 나올 때 주셨고, 콤마 뒤에 and all of them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그냥 단순함기 한 친구들은 무조건 틀렸을 거예요. 왜냐면 원문이 all of which였어요. and가 없고. 그래서 제가 요거 얘기해줬어요. 얘들아 요거 문제 나오잖아. 대매 밑줄 쳐있지. 그냥 틀렸다고 하지 말고 앞에 확인해. 뭐 있는지 확인해. and 있는지 확인해. 했는데 선생님이 아니랄까? 그대로 내줬죠. 어법은 이렇게 보이는 걸 보통 그렇게 내십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제가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요. 수특라이트의 다른 강에 나와 있던 두 개의 다른 지문인데 연계해서 출제를 하셨어요. 혼합으로 출제를 하셨는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항상 얘들아 이 두 개 주제가 되게 비슷해. 나는 나 같으면 이거 같이 낼 것 같으니까 너네 이거 주제를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다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통된 제목을 찾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아시다시피 학생들은 존재하지만 듣지 않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매 수업 영상을 촬영해서 바로바로 업로드를 해줘요. 학생들이 만약 내가 이때 조금 졸았다 싶으면 바로 다시 볼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요거는 네이버 밴드 활용하고 있고, 혹시 학생들이 어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 영상을 추가로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제가 혹시 뭐 스티커 받으신 거 기억나시나요? 요 QR을 찍으면 제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홈페이지에 따로 학생들에게 보강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면은 사실 자습실 같은 데서 끊기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질의는 제가 무조건 받고 있어서 홈페이지나 뭐 온라인을 SNS 통해서 혹은 클리닉 시간 통해서 1대1로 항상 질의할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불항보는 2번 돌릴 수 있는 범위예요. 제가 물리적으로 2번 돌릴 수 없는 범위인 학교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시험 범위를 2번 이상 반복 수업을 합니다. 이건 필수예요. 왜? 학생들은 저희도 망각의 동물이지만 학생들은 더한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2번 이상 반복 수업 해주고요. 직전 보강 때 한번 쭉 다 훑어줍니다. 이때는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훑어주고 있고요. 학생들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시험 문제의 변형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그것을 위하여 2번 이상 반복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고1 학부모님들이시니까 화요일 6시 반부터 10시에 정규 수업 진행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 학생들이 이제 토요일 오전이나 일요일 오전에 각자 학원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편한 시간으로 제가 조사를 해서 클리닉은 학생들 편한 시간에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 저는 항상 여기 강의실을 빌려놓고 있어서 학생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휘받고 단어 시험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QR은 스티커에 있는 QR이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이거 찍어서 문의해 주셔도 되고 홈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명에는 여기까지고요.